내일 수능이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내일 수능 하루를 좀 앞두고 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교육부가 지금 수능 대처법을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일단 예정대로 수능은 진행을 합니다. 일부 뭐 연기해야 되는 아니냐 이런 뭐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육부의 현재 발표대로라면 수능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여진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특히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 나, 다 이렇게 3단계로 지금 3단계로 나눠서 대비를 하겠다. 예, 시나리오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가 단계는 가장 경미한 단계입니다. 진동은 느껴지는데 그냥 시험을 봐도 되겠다라고 시험 감독관들이 판단을 하면 중단 없이 시험은 계속 보는 것이 원칙인 게 가 단계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좀 동요를 하거나 지금 학교 바깥으로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요구가 좀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 싶으면은 학생들이 시험 보다 말고 책상 밑으로 일단 대피했다가 진동이 가라앉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시험을 재개하는 단계가 나 단계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시험실의 감독관이 결정을 합니다. 다단계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면 일단 시험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에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교육부는 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가, 나, 다 단계는 현장의 감독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감독관들의 지시를 어기고 본인이 불안하다고 해서 시험장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는 것은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루 남은 이제 수능 내일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가, 나 단계 이렇게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험 도중에 여진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은 이렇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곧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아직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이런 수능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상곤 교육부총리 기자회견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하거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게 예민하냐는 말이죠.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 문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그렇죠. 무방비 상태에서 지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시험을 좀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촘촘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부총리가 수능과 관련해서 대처법 아마 가, 나, 다 이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단계로는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만 네. 여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피 매뉴얼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특히 포항 지역의 그 시험 감독관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참 사실 지금 수험생들이 이번 지진 소식을 듣고 많이들 좀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릿속도 복잡하고요. 아무런 있지 않고 평온한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참 불안해지는 건데 긴장이 네. 되고. 근데 지금 가, 나다 이런 단계별로 사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지금으로서는 좀 예단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시간을 10분을 줬습니다. 시험을 중단할 수 있는 재량의 시간을 10분을 줬는데 10분 동안 그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를 시켰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가 다시 그러면 고사장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재개하겠다라는 매뉴얼이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들의 불안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런 형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게 수능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됐습니다. 네. 교육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라는 전제 아래 교육부총리가 이런 매뉴얼까지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능 대비법을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일단 포항 지역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휴업하기로 했으니까 네.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냥 집안에 머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육부가 부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마련했고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들 다 오늘 이제 발생한 화면입니다. 거죠. 이게 어떤 자료 화면도 아니고요. 예. 벽의 기둥에 저런 이제 철골 구조물에 금이 갔다라는 거는 안에 철근이 없으면은 저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저희 그 중계차에서 그 현장 기자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단순히 그냥 벽돌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벽돌 사이사이에 철근 구조물들이 보여요. 지금도 보면은 저 아파트 지금 필로티 공사로 됐던 저 기둥이거든요. 아, 네. 기둥에 시멘트는 다 떨어져 나오고 지금 철골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가능하고 아찔한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흙담집이나 벽돌 건물뿐만이 아니라 저런 철골 구조물들 저렇게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까지 금이 가고 철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황이면 2차 피해도 지금 그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이 지금 포항 시민들은 날은 어두워지고 말이죠. 예, 집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네, 후방 블랙박스 화면으로 저 추정이 됩니다만은 저 차 흔들리는 거 보세요. 어휴. 신호 대기적인 차가 저렇게 누가 뭐가 부딪히는 것처럼 지금 흔들릴 정도로 좀 땅이 지금 흔들렸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저렇게 심하게 예.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광안대교라고 하죠? 광안대교. 그러네요. 네. 네. 광안대교의 CCTV 화면인데 예. 저 뭐 현수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사장교 형식으로 어차피 사장교, 예. 이렇게 줄을 매달려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더 흔들림이 좀 심하게 느껴질 흔들림을 수도 더 있겠어요. 크게 들릴 예. 수 있죠. 안 그래도 그 심한 바람만 불어도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감지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지금 강한 지진까지 오고 그러면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굉장히 큰 공포심을 어휴. 느꼈을 거예요. 예. 지금 저렇게 막 흔들림이 느껴지면 화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과거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제 큰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났을 때 취재한 경험을 이제 이렇게 복기를 좀 해보면 일본 고베 지진이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그 고가 그 고속도로가 다 주저앉았고요. 네. 다리들이 다 무너졌고 다 그랬었죠. 그때는 물론 이제 규모가 7이 넘는 강진이긴 했습니다만은 지진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지금 방송을 녹화하던 부산 KNN KNN 방송. 네, 방송에 어머머머. 놀랬죠. 왜 천장을 쳐다보냐면 지진이다. 저희도 위에 있지만 어떡해. 오빠. 저희 머리 위에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지금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조명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니까 천장을 쳐다보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이 조명이 자상, 흔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상해로 굉장히 크게 가입한다. 들리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한번. 뭐야, 지진이야? 뭔가 흔들림을 감지한 것 같고요. 네. 어머. 어머머머. 어머. 지진이다. 조명도 흔들리는 조명 소리가 흔들리는 들리죠. 소리가 어머, 들리고요. 오빠. 아마 저 스튜디오 안에서는 좀 대피하라라는 그 지시가 좀 내려진 걸로 좀 추정이 좀 되네요. 그러네요. 예, 정말 당황했을 이게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이게 지축이 흔들리면은 저런 당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는 좀 전혀 감지 못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상황이.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늘은 굉장히 하여튼 하루 종일 패닉이었고 지금도 그 상태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건물 전부 외벽 흘러내리고 떨어졌고.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전부 다 깨졌네요, 저게. 유리창이 저렇게 예. 아유. 유리창 벽돌 훼손도 담- 심하고요. 저 안에 좀 철골 구조물들 휜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 아파트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외벽 고층 아파트 외벽에 금이 많이 갔네요. 예. 기상청은 지금 이 경주 동일본 지진 연관성을 이제 조사를 좀 한다 그러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경주 지진, 동일본 지진 이 두 지진과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왜 강한 지진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지각 전체가 5cm 정도 일본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각이동 있었군요. 예. 네, 지각이동이 굉장히 컸는데 동해 바다는 한 6cm 정도 끌려갔는데 서해 바다는 한 1, 2cm 정도 끌려간 것으로 GPS 조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쪽은 많이 끌려갔는데 서쪽은 별로 안 끌려갔다. 즉 한반도 땅이 어떤 형식으로든 뒤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땅에 축적된 압력이 한반도의 지진을 유발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예, 뭐 지층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그거를 예.
예, 그런 설이 또 설도 하나 있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원래 한반도 자체가 사실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거라는 분석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도 사실 규모 6대의 지진이 한번 예전에 공식 기록을 하기 전에 추정되는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관측 이전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 당시에 발생했었던 지진 규모를 역산출해 보면 규모 6.5 정도 가까운 지진도 발생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한반도 자체가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은 없다고 말한 그 학자들도 꽤 많고요. 예. 근데 이제 경주와의 연관성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양산 단층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양산 단층은 아니고 양산 단층에서도 주변으로 뻗어나간 가지 단층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가지 단층들에서 지진이 또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활성 단층, 양산 단층을 포함한 활성 단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한 5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수도권에서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남권에 모여 있는 형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지진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사실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주 지진 이후에 이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은 충분히 지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주 지진이 딱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1년에 지진이 사실 크고 작은 걸 합쳐도 한 30여 번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경주 지진 이후에는 뭐 여진만 해서 640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발생 횟수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고요. 근데 이 여진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네. 내일 수능 얘기도 지금 계속 관심이 높은데 작년 케이스만을 놓고 보면 네. 작년에 첫날 9월 12일 날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그날 규모 3 이상의 여진이 7번 있었습니다. 규모 3 이상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까지도 충분히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여진이 계속된다는 것이고 예. 그 또 규모 2 때까지 보면 무려 그 다음 날 46번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지진은 사실상 계속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그쳤다고가 아니라 예. 작은 여진들은 계속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과도한 공포감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는 큰 이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 첨성대는 뭐 큰 이상이 없다고는 그러지만 그쪽에 있는 문화재와 관련해서도 사실 걱정이 많이 드는 문화재가 상황인데 어떨까도 지금 속보를 보면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균열이 좀 균열이 있다는 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차량 파손이 지금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뭐 수백 대인지 수천 대인지도 지금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차 보상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보상이 안 됩니까? 예. 이게 태풍이 와서 물에 잠기거나 이게 풍수해는 이게 보상의 대상인데요. 수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예.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보면 지진과 화산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파손이 이게 지진으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예. 자차 보상 대상이 지금 아닌 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아, 예. 차주분들의 저희가 지금 보는 영상을 통해서도 참 여러 대가 차가 아주 크게 훼손된 모습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대 외국인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제보 들어오는 화면과 지금 사진으로만 놓고 봐도 이게 수천 대가 지금 파손됐을 것이 분명한데 예. 자차 보상이 안 되는 지진 피해 조항 때문에 예. 차주들의 손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지금 이런- 화면에서도 보시는데 말이죠. 네, 길거리에 쭉 주차됐던 차량들이 뭐 전부 다 파손이 됐는데요. 예. 오히려 사람 안 다치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차량 파손이 지금 심각한데 예. 수재 보험에 같은 경우는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지진 보험의 같은 대상이 안 경우에는 된다라는 자차 게 보상이 안 된다. 안타깝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부총리가 지금 수능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교육부가 이제 곧 발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지금 대처를 좀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내일 수능과 관련해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수능을 치르는 건물, 학생들이 수능 치르는 건물에 안전진단을 좀 밤에 늦더라도 좀 급하게 좀 해라 이런 지시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뒤에 뭐 긴급 기자회견. 안전 점검을 해라. 네네. 수능 고사장별로 각각 좀 확인을 해라. 뭐 이런 지시가 지금 내려진 상태군요. 네, 실제로 건물 파손 보고가 좀 올라온 군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수능 그 예고된 그 고사장이 예. 그런 경우에는 오늘 모였던 예비 소집 장소가 지금 수능 고사장으로 변결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고사장이 네. 그러니까 내일 고사장이 오늘 지진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 오늘 예비 소집을 했던 곳이 고사장으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능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고 내일 그 수능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그 점을 미리미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런 거 다 확인 가능하도록 이제 모든 내용들이 지금 매뉴얼로 담겨서 지금 교육부총리가 직접 예.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니까 정부의 종합적인 지금 재난 대책 그 시스템이나 속도나 대처 방안이나 모든 부처들의 움직임을 보면 총체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수능 고사장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예비 시험장, 예비 소집을 했던 예비 시험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네. 예비 시험장을 이용하게 된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점은 좀 각별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고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도 지금 시행되고 있다 하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교육부가 내일 수능과 관련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관련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곧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발표가 이제 될 거라고 하죠. 예, 곧 이제 기자회견은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낮 그 본진, 여진 다 합쳐서 포항과 경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화면, 동영상 이런 모든 지금 제보 화면들이 지금 속속 지금 제 SBS로 좀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편집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오늘. 네. 예. 얼마나들 놀라셨고 얼마나들 그렇죠. 많이들 당황하고 경악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실내에 저렇게 물건 떨어진 거는 물론이고 바깥에 지금 뭐 아수라장이네요, 다들. 예. 그리고 동영상들 보면 아유, 저건 통학 차량인데 지금 저 문도 못 닫고 지금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점원들이 지금 얼마나 놀랐으면 물건 떨어져 내리고 그렇죠. 지금 아마 뭐 계산을 하려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면 무조건 빨리 뛰쳐나가야죠. 그렇죠. 아마 본능적으로 좀 계산이고 나갔을 그냥 겁니다. 거리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예, 유리창 뭐 다 깨졌을 거고요. 예. 대피하는 모습들 뭐 급히 문 열고 지금 대피하는 모습들입니다. 저렇게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기 철골로 돼 있는 저 튼튼한 구조물 기둥이거든요. 저게다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철골이 드러날 정도니까 규모 5.4의 위력, 실감 나네요. 저런 거 보니까. 자, 집계 상황 보면 현재까지 10명, 7천 건이 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건 어디까지나 집계 상황인 거고요. 이게 지금 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금 정국희 기자도 계속 지금 저희 집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방방재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각 방송사별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피해들이 집계가 되면 아마 저희 8시 뉴스 때는 이게 숫자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표현대로라면 피해 집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예. 자, 진원의 깊이가 경주 때보다 얕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진원의 깊이가 상당히 이 피해를 측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군요. 네, 가장 사실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얼마나 얕은 곳에서 발생했느냐인데요. 사실 지진은 지하 100km 정도 미터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걸 신발 지진,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했다. 신발 지진. 이건 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상황인데 네. 일본이 판 구조론이라고 해서 일본 열도가 사실 조금씩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엔 규모가 아주 강하더라도 예. 지진이 워낙 깊으니까 높이 있는 땅까지 에너지가 자, 전달. 정규 기자 청와대 발표 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후 포항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공군 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수석 보좌관 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 피해 상황 및 원전 안전 상황,
차질 없는 수능시험 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할 것과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포항 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수험생 수송 대책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경주 지진을 직접 경험해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 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전파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특별재난지역이나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진 발생 후 보고받으시기까지 얼마 만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아직 그 특별 재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사가 되고 집계가 된 이후의 일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나온 것은 없고요. 오늘 4시 29분에 발생한 시간이 29분에 발생을 했고 그로부터 44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상황들을 파악하여 공군 1호기로 1차 보고했고 대통령께는 제1부속 비서관을 통해 48분의 1차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는 역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원전 및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점검을 취합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54분에 공군 1호기로 다시 보고했고 대통령은 58분에 2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시각 청와대 연결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핵심 두 가지네요. 원전과 수능이네요. 대통령 지시사항은 뭐 매뉴얼대로입니다. 원전 안전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시설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건물 복구라든지 그런 이제 피해 상황인데, 원전 안전 이거 좀 만전 기회라는 거 당연한 지금 지시 잘 내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대비, 이제 곧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심리적 대책까지 이 문제 안정까지도 좀 대책을 마련하라는 세심함 좀 보였습니다. 기자 질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포항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질문이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대통령 지금 전용기에서 내려서 귀국하자마자 지금 회의 소집해서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몰려 있는 원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두 번째, 내일로 예정돼 있는 수능 수험생들이 심리적 안정 대책까지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라 해서 정부가 지금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부처들이 지금 포항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 SBS를 포함한 지금 방송사들도 지금 현장 취재 지금 다 모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주재 하에 정부를 믿고 정부의 안전 대책을 잘 좀 따라달라는 당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자, 정부를 믿고 행동 요령 따라달라 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청와대 연결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보셨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구희 기자. 자, 우리 오늘 지진에 관한 이야기, 진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청와대 발표 현장을 연결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좀 중단됐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장면은 다 오늘 지진과 관련된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 또 포항 주민 여러분들, 또 부산 시민분들도 오늘 화면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좀 이어가 보죠. 예. 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생한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지진이 하나의 폭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
아주 땅과는 먼 곳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주 지진의 위력은 수학적으로 볼 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경주 지진의 위력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지표면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원 깊이라고 하는 깊이가 사실 지진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 규모보다도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 암만 강한 지진이라도 지하 한 80km, 즉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거는 피해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 사실 경주 지진 때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 복구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요. 예. 지금 일기도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포항에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에 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에 사실 그때는 폭우로 인해서 지진 이후에 복구가 좀 늦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그때만큼 폭우가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확실치는 않은데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만큼 복구에 좀 서둘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토사가 계속 유출되니까 복구가 제대로 안 되기도 했고 그렇죠. 작업 능력도 예. 좀 떨어진 면이 있고 그래서 복구에 시간이 더 주민들이 참 많이들 힘들어하셨죠. 네, 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저 특별재난대책구역이 선포가 되면 사실 지원금이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지원금 문제도 좀 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지진 현장을 제가 한 3차례 정도 계속 방문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담벼락이 무너진 거는 보상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대부분 100만 원 정도인데 이 100만 원으로 저 담벼락을 다 복구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파 그러니까 반파 정도 돼야 반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내야 1,000만 원. 그다음에 가옥 같은 경우에도 완파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3,000만 원 정도니까 사실상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특히 상황이군요.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 기아집도 많고 이래서 지원금이 좀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좀 복구가 오래 걸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저 특별재난안전대책구역 선포에 따라서 지원금 여부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저 정도 저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지원금 문제 때문에 예산이 좀 없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복구가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기상 상황,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 비, 눈 오기 때문에 공사하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좀 서두르는 것게 오히려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벌써 듭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재난 방송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정구희 기자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재해는 이거는 하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도리는 없죠. 예. 지진 나는 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진 어떻게 알 수도 없는 발생, 거고요. 예. 예. 그러나 지진이라를 포함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의 대처와 국민들의 대처 방식을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좀 때이른 질문이긴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언제 선포하냐고 묻는 것이 정부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복구라든지 2차 피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차이가. 그래서 네. 정부가 이런 거 빨리 좀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또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지금 저 일기예보까지도 세심히 잘 들여다보면서 비 내리는 시점까지 다 감안을 해서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늦추고 이거 완급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인 거고 전 부처가 나서서 좀 달려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도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오늘 밤만 해도요. 지금 포항 시민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예. 그래서 지금 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안부하는 전화 좀 통화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문자도 좀 많이 좀 저 통화량 이렇게 트래픽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통신사들까지도 민간이지만 통신사들도 지금 비상 라인 가동해서 통신 두절되지 않도록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예. 정부, 민간, 국민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특히 포항 시민들은 오늘 밤 특히 불안한 밤 보내실 것 같은데요. 포항시 당국부터 좀 만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예.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번으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원전 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포스코를 비롯해서 다른 뭐 산업시설 단지들 전부 다 지금 재가동하는데 문제 없다라고들 지금 발표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원전 24개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오늘 발생한 그 지진의 최대 규모는 지금 5.4고 국내 원전 24기는 지금 6.5, 최소 6.5까지는 내진 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 신고리 3호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 7.0까지는 지금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로만 놓고 보면 이번 지진으로 원전이 위험할 위험성은 지금 없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두 번째 우려되고 있는 2차 피해, 해일, 쓰나미로 인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원전 자체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뭐 굉장히 그 근거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경북 포항 지진 SBS 뉴스 특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과 대구뿐 아니라 부산과 서울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장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깊이를 9km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진 직후인 오후 2시 32분에는 규모 3.6의 지진이 포항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발생했고, 오후 4시 49분쯤엔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지진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곳곳에선 액자가 떨어지거나 책이 쏟아지고 일부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난 뒤 포항시 양학동 21층 아파트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급하게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인근 공터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교사 인솔에 따라 교실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경상자가 7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에도 경주 월성 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은 이상이 없어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스코 포항 공장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복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진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부산소방안전본부와 부산경찰청에는 건물이 흔들린다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도 지진이 감지되면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고양과 일산, 남양주, 양주, 의정부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난 포항 근처에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행안부와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경주 지진이 1년 전 경주 지진이 가장 셌고요. 이번이 두 번째가 됐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흔들려서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광화문 등 시내에 있는 건물에선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화분과 시계 등이 흔들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시에선 지진 관련 119 신고가 20여 분 만에 130여 건이 몰렸습니다. 강원과 전북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포항과 가까운 부산에서도 지진 발생 8분 만에 소방과 경찰 당국에 4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도심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에선 아파트가 강하게 흔들려 불안감을 느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울산에선 학교 수업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북에서는 승강기 구조, 문 개방 등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14건의 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119에 신고된 지진 감지 건수가 오후 2시 35분 기준으로 3,8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기상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취재 기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석 기자. 네, 기상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인데요. 정확히는 북위 36.12, 동경 129.36 지점입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5.4, 지난해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깊이 9km로 파악됐습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후 2시 33분쯤 규모 3.6의 여진에 이어 오후 4시 49분에도 규모 4.3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17시 10분경 한 차례 더해 오후 6시 30분 현재 공식적으로 11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오후 2시 29분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하기 전에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느껴지는 등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경주 지진이 1년 이상 여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진도 적어도 1년 이상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4시 반 브리핑을 통해 지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상청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은 이번 지진의 진원지가 지난해 경주 지점과 43km 거리에 있는 지점이며 P파보다 S파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시 단층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질자원연구원은 오늘 발생한 지진이 5.4 규모로 지난해보다는 약했지만 진원 깊이가 9km로 비교적 얕아 향후 여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진원 깊이가 지하 11에서 16km 부근으로 오늘보다 2에서 7km 이상 깊었습니다. 기상청 역시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 밝히고 이 발생 지점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 해일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포항 지역 인근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일단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이 발생한 직후 전국의 가동원전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오후 2시 29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가동 중인 원전이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 본부인데 이곳에 있는 가동 중이거나 정비 중인 6기 원전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한수원은 밝혔습니다. 현재 세울의 신고리 3호기나 고리 2호기, 신 2호기 등도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현재 전국의 원전 24기 가운데 16기가 가동 중이고 8기가 정비 중입니다. 우리 원전은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 4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은 또 모든 원전의 설비 고장 및 방사선 누출 여부는 정밀 분석 뒤 후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 시설도 이상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공군 1호기 안에서 위성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인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을 즉각 보고한 겁니다. 오후 3시 반쯤 성남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이동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 지진 피해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들에 대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여진 등 추가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자 구조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체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지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등은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지 조속히 점검하라며 응급복구 등 비상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만큼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수능 시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이미 전해드린 대로 내일 수학능력시험,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을 포함해 수능은 내일 전국에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진 고사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항에 있는 예비고사장 한 곳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추가로 고사장 지진 피해가 보고되면 예비고사장을 시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내일 여진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기상청은 해당 지역 시험지구와 시험장 책임자에게 지진 규모 등을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진 진도에 따라 가, 나, 다 단계로 나눠 시험장에서 상황을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할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진행하고 나 단계는 일시적으로 학생들을 책상 밑에 대피하게 한 뒤 시험을 재개하게 됩니다. 다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할 경우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지진 대비 요령 이제는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이 발생했을 땐 침착함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단단한 곳 아래로 숨어서 몸을 보호하고 이후에는 여진에 대비해서 평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실내에서는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건물 내에 갇히지 않도록 출입문에 의자 등을 걸쳐 넣어야 합니다. 큰 진동이 멈추면 즉시 건물 밖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탈출 도중 진동이 느껴지면 유리창 등이 깨지지 않는지 살피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엔 장애물이 없는 넓은 평지를 찾는 게 좋습니다. 또 무너질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벽은 피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계속 보호해야 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는 산사태나 해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평소에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진이 발생 시 침착함을 잃지 않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포항 지진 관련 속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피해 규모부터 좀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인명 피해는 지금 경상 10명으로 지금 이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상자들이고요. 전부 다 크게 다친 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다친 없는 분은 거군요. 없고 119 신고돼서 구조된 분이 지금 63명. 신고 건수는 뭐 7천 건이 넘습니다만은 경상자 10명에 지금 그쳤습니다. 원전 큰 문제 없고요. 산업시설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항에 이격 현상이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좀 틈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격 현상이니까 10cm 정도가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역이 잠시 지금 중단됐다라는 내용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는 중단되고 있다. 예. 해양 수산시설 지진 피해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영일만 항의 일반 부두가 10cm 정도 이격 현상, 좀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 네.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작업 공간 및 배수구 단차도 한 4에서 6cm 정도가 좀 틈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작업을 좀 중단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팀을 지금 투입을 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역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수부가 지금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예. 행안부가 내일 수능을 보는 수능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밤새 합니다. 이거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학교의 내진율이 지금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 예. 그래서 고사장의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수능 건물에 대해서 지금 밤새 시간은 촉박하지만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진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안전진단 좀 실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네. 마련해라. 면밀하게 해라. 교육부 장관, 뭐 이렇게, 예. 지금 교육부 장관이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기자들이 전부 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예. 6시 반 한대 그랬다가 점점 좀 늦어지고 좀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기본적인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좀 나와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보다가 지진이 이제 감지가 되면 감독관이 가나 다 순서대로 그 매뉴얼대로 지금 이렇게 대피하고 다시 재개하고 이런 매뉴얼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놀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항 한동대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특보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상당히 좀 피해가 컸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한동대 학생 한 분 연결해서 직접 당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낙운 씨 나와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한동대 지금 몇 학년에 재학 중이신가요? 지금 한동대학교 상남심리사회복지학부 2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자, 오늘 학교에서 지진 당시 상황 직접 겪으셨습니까? 예, 그 현장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요? 학교 건물 예. 안에 계셨군요? 예. 예.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처음에 갑자기 살짝 흔들리다가 후구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크게 흔들려서 그리고 정전이 일어나서 다들 살짝 패닉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살짝 흔들렸는데 곧 후궁하는 소리가 났고, 예. 그 다음에는 건물이 아주 크게 흔들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정전도 됐습니까? 예, 지진이 일어난 지 5초도 안 돼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5초도 안 돼서 바로 정전이 됐고요. 예. 예. 그럼 주변에 학생들도 같이 계셨고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예, 강의실이 약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실이었는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건물 밖으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건물 밖으로 다 뛰쳐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크기는 100명 정도고 이제 강의실에서 한 40명,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들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나와봤더니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면 말이죠.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참 외벽이 크게 손상이 됐던데요. 실제로 그런 모습도 좀 보셨습니까? 예, 일부 건물들은 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건물 외벽이 손상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고요. 지금 혹시 대피하시다가 뭐 다친 분들은 없었어요? 일부 동영상들을 보면 거의 코앞에서 건물 외벽이 부서져서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외벽 손상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이 있다고는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아직 주변에서 뭐 같은 동료 학생들 중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럼 강의실에서 긴급 대피한 상황에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제 강의실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폐관 조치를 하여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이제 자신들의 집이나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집으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댁이 부산이시군요. 예. 아, 부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겠네요. 지금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겠군요.